자녀의 권리가 부모의 권리보다 앞선다? 누구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말, 아이들의 권리도 보호해줘야죠. 그들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직접 그 결정권을 줘야 해요. 라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권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건강관리 등에 있어서 부모에게 결정권이 없거나 현재 아이들이 하는 결정들이 어떤 것들인지 부모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결정권이라는 것이 부모나 아이들 중 어느 한쪽만이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주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아이들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는 서로 충돌한다고 말한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이들의 권리에 대하여 오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 개념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죠. 유니세프나 WHO 또는 UNAIDS 등등의 중요한 UN 단체들이 아이들의 권리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거의 성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위험한 성전환 수술을 원한다면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학교들은 개인의 사생활 존중을 핑계로 아이들이 성전환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남용된 아이들의 권리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주어지는 자연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권리라 함은 우리 개개인이 인간됨에 있어서 자연히 갖게 되는 권리인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서로 간의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죠. 이 자연 권리는 문화와 관습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 관점으로 자연법을 보면 아이들도 한 인간으로 당당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갖는 권리에는 부모에 대한 친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연 권리는 우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친권이 있는 거죠. UN 컨벤션 등 가장 명성 높은 기관에서 다루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권리 보호라고 하면 어떠한 권리를 말하는지 혼란스럽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자연 권리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음 3가지 조건이 통과하는지 테스트해보면 정당한 권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권리는 어떠한 정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연 권리는 법이나 관례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자연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정권이 존재하는 것이라함이 더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 권리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거나 진열장에 있다거나 한다면 그건 이미 자연 권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자연 권리는 개개인 모두에게 평등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량, 크기나 정도가 차이가 나면 즉 누군가에게는 단칸방 같은 권리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휴양지같이 화려한 권리가 주어진다면 이건 역시 자연 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성은 이 모든 3가지 조건을 통과하죠. 너무나 명확하게 모두 만족합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주어지고요. 누군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갖게 될 뿐더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수 역시 같습니다. 단 하나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갖는 친권 역시 이 3가지 조건을 통과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론자든지 또는 직립보행설의 진화론자든지 이 친권은 정권 통치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친권은 인류 처음부터 모두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태어나는 그 아이는 친부모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2명이라는 같은 수의 부모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갖는 권리와 부모가 갖는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법에 따르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 역시 따라오죠. 부모는 자신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자연스럽고도 당연히 주어집니다. 자녀 양육은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결정을 동반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결정에 아이들이 매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녀 양육의 부모의 책임과 함께 부모의 권리가 행사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리가 보장되면 자녀 양육에 있어 양심적인 선택을 하므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권리 전문가 멜리사 미셀 씨가 말하기를
부모의 이 의무들은 자녀들의 친부모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병원에서 막 태어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권리가 그 부모에게 있죠. 이 부모들은 아무 아기나 아닌 자신들이 낳은 그 아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부모라고 해서 아무 아기한테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죠. 그 부모와 그들의 아이는 특별한 교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하고 친밀한 교감이 아이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기는 병원에서 아무 두 성인을 따라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친부모와 함께 가죠.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는 자연법이라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즉, 아이들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시켜줍니다. 다음에 다시 가정에 대한 주제로 토론할 때 아이들은 부모의 권리 이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이들의 권리라는 개념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 두 번째, 아이들의 권리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부모에 대한 친권이 있다는 것. 세 번째, 아이들의 권리는 부모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의 KT 파우스트였습니다.